아하.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언더독스 대표 조상래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로컬을 통한 소셜벤처 육성 그리고 전북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라는 조금 어려운 주제를 갖고 왔는데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여기 모든 해답이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그냥 경험했던 부분들을 토대로 사례에서 어떤 느낀 점들이 있었는지 위주로 조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저희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언더독스는 2015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 혁신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저희 미션이자 목표로 보고 있고요. 이 영역에서는 우리가 제일 잘 넘버원이 되는 창업 교육을 해보자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도 좀 그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서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여러 창업가들을 발굴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간에 저희가 좀 지역에서 진행해 온 사례들인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군산의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그램들을 이제 기획 운영을 해왔고요. 또 세종에서는 그 청년 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을 2년째 운영을 해 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 좀 다양한 지역에서 창업가들을 저희가 만나왔고 한 7년이 지난 지금 그래도 한 1만여 명 정도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창업가로서 발돋움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저희가 지금 좀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네요. 보시면 군산에서 저희가 3년째 그 로컬라이즈 군산이라는 이름으로 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창업가들을 군산 포함해서 좀 전국에서 모아서 3년간 그럼 이 군산을 한번 조금이나마 활기를 넣어보자 라는 목표로 군산지사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 옆에 전북 안에서는 익산에서 또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전북 에너지 서비스라는 곳과 함께 역시나 마찬가지로 익산이 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을 오래 해왔고요. 그리고 또 군산 옆에 정읍에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정읍의 활기를 좀 불어넣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외 제주에서 로컬 창업가들을 만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대전에서는 기술 기반 팀들이 소셜벤처로 또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접목할 수 있을까 하는 시도들을 통해서 좀 다양한 지역에서 창업가들이 사회적 가치와 또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계속 풀어오고 있습니다. 지역 관련해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처음에 프로젝트를 좀 기획을 할 때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기획할 수 있도록 나름의 리서치들을 통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창업가 한 명 한 명을 그냥 만나고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특정 지역에서 청년들이 그 지역으로 오고 또는 여기서 창업해서 계속 자리 잡게 하려면은 어떤 목표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통해서 좀 프로젝트들 기획, 운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창업가 한 명 한 명 교육하는 거를 떠나서 좀 생태계를 만드는 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청년 창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가 하는 업도 되게 중요하고 또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지역을 떠나거나 지역으로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미더라고요. 재미가 있으면은 와서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재미가 없으면은 평일에 일하고 주말마다 다른 도시로 가서 즐기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좀 이 창업가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업가들이 이 안에서 커뮤니티가 되고 서로 협업을 하고 뭐 때로는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나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창업가들에게는 또 항상 코치나 멘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전문 지식이나 비즈니스적인 지식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나랑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희는 창업가 육성뿐만 아니라 창업 코치들을 지역에서 좀 육성을 해야 이 생태계가 튼튼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태계 조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자원을 끌고 들어와야 또 창업가들에게 그 자원들을 연계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업가들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대기업이나 또는 공공기관들을 이제 끌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창업가들이 뭔가 원하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자원 연계, 이 세 가지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오면서 지금까지 지역에서 로컬 기업 또는 소셜 벤처들을 좀 꾸준히 육성을 해 왔습니다. 사례들을 하나씩 좀 소개해 드리면서 저런 거구나 좀 보실 수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북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북에서 첫 번째 했던 사업이 바로 이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젝트입니다. 올해가 4년 차고 작년까지 팀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3년간 진행을 했었고요. 첫 시작은 심플하게 군산이 갖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업가들을 모아보자 였습니다. 그래서 1년 차 때는 총 24팀을 선발을 했고요. 일부러 지역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군산에서 12팀, 그리고 군산 외 다른 지역에서 12팀을 선발해서 좀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이 구성원들이 조금 어우러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모수가 적다 보니까 좀 새로운 창업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 창업가들 스스로도 그렇고 지원을 해주는 곳도 그렇고, 또 동시에 타지에서 어떤 지역으로 가서 창업을 하려고 했을 때 또 어려움은 내가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 그런 점에서 그 지역에 있는 창업가와 다른 지역의 창업가를 섞었을 때 저희가 좀 생각했던 시너지는 이런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외부에서 창업가들이 와서 또 다른 친구가 생겼구나 라는 부분. 또 타지에서 들어올 때는 막막했는데 동료 창업가들이 오히려 지역을 되게 잘 알려주네, 좀 소프트 랜딩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좀 중요한 기획을 갖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3년간 진행을 했을 때 26팀이 배출되게 되었고, 처음에 군산에 원래 매장을 갖고 있는 곳들도 있었지만 타지에서 온 분 중에 한 50% 이상이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좀 매장들을 넓혀가서 그 지도에 보이시는 대로 그래도 이렇게 좀 점들이 많아진 좀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지원을 하고 매출은 누적 매출을 해보니까 저 정도 매출도 의미 있는 숫자들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창업이란 게 결국에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냐 안 하냐가 결국엔 평가의 기준이 될 거기 때문에 올해 4년 차 또 그 다음 회차 이 팀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또 군산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기업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아마 성패로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산 프로젝트를 할 때 좀 주요하게 생각했던 그 4가지 전략이 있었습니다. 워크, 스테이, 런, 플레이. 군산에서 이거 하고 싶은 마음만 먹고 오셔라. 그럼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환경은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4꼭지로 잡았었는데요. 하나, 워크는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굉장히 공간이 많아졌습니다. 불과 한 3, 4년 전 그동안 각 지역에서도 필요한 공간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꽤 큰 중소도시에서도 창업가들이 뭔가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들이 굉장히 컸더라고요. 오기만 하셔라, 저희가 공간 드리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코워킹 스페이스를 조성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좀 멋있어야 창업가들이 나 진짜 여기서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부분에서 좀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도 바꾸고, 또 그 공간이 또 지역이랑 어울릴 수 있게 좀 잘 조성을 해서 하는 공간 마련부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스테이, 잠자리였습니다. 이게 지역으로 오고 가는 창업가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현실적인 문제 좀 봉착하게 되는데, 이게 당장 수입이 없다 보니까 점심 식사 메뉴들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데 약간 부담스러운 게 목돈이 나가는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특히 지역으로 오고 갈 때
아직 확신도 없는데 갑자기 계약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점에서 군산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창업가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셔서 잠자리도 제공하겠습니다. 대신 이 지역 현안만 저희랑 좀 같이 잘 해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로 스테이도 마련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왔을 때 참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희 창업가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3년간 좀 같이 창업한다는 마음으로 좀 지속적으로 최소 주 1회 계속 교육들을 진행하면서 아이템을 좀 디벨롭할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교육의 기반을 닦았던 거. 마지막으로는 일하고 자고 교육만 했다가는 이건 재미없다. 고시생도 아니고 떠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재미 요소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페스티벌이라든지 중간에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재미 요소를 어떻게 넣을까 좀 고민을 해가면서 로컬라이즈 군산을 진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저희가 그 군산 이후에 좀 진행했던 사례인데요. 조인 정읍 프로젝트라고 정읍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읍은 군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또 인구가 더 적더라고요. 제가 최근 어제는 검색을 안 하고 왔는데 군산이 한 26만이라면은 정읍은 한 10만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도시였는데 이 정읍에서도 조금 시끄러움을 만들어 보고 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들을 목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로 조인 정읍이 즐기다의 조인도 있고요. 조인 정읍 그리고 조인 하셔라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브랜딩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조인 정읍은 군산 로컬라이즈랑은 좀 다르게 교육을 해서 창업가를 육성하기보다는 좀 지역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좀 사례들을 먼저 보여주는 방식으로 붐업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기획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읍 천변에 보면은 그 시장이 큰 게 있는데 그 시장에 저희가 그 위쪽 사진을 보시면요. 한 2개 공간 정도를 공유 공간으로 저희가 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간에 다른 지역에서 이쪽에서 6개월 정도 내 아이템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창업가들을 불러 모아서 이 공간에서 공유 가게라는 컨셉으로 한 6개월 정도 정읍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마음에 들면은 그 외 정읍에 정착을 하고 아니면은 MVP 테스트처럼 또 다른 곳으로 좀 교체되고 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채우는 것부터 저희가 좀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기반을 좀 닦고 청년들에게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 해에 청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좀 저희가 정읍에 정착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올해 한 20팀 정도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 3개 정도 공유 공간이 오픈을 했고 4호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조인 정읍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읍에 좀 갖고 있는 매력들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약간 로컬 굿즈들을 만날 수 있는 편집샵을 진행을 했었고요. 2호점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진행을 했었고 실제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좀 정착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1호점이 나가고 나서는 그 조향하시는 분들이 와서 또 이렇게 아로마 무드라는 그런 또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처음에 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런 매장들을 오픈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좀 계획을 수정해서 이게 좀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에 지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나 어떤 상품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떨까라는 부분으로 좀 F&B 쪽으로 또 공간을 조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공유 공간들 컨셉에 대한 부분이들이고요. 네, 그 조인 정읍 프로젝트도 크게 4꼭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공간이라는 부분, 그리고 사람,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확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공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공유 공간을 통해서 좀 새로운 사례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역시나 정읍도 뭔가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창업 교육을 하고 나서 올 수 있고 지역의 청년들도 올 수 있게 저희가 좀 코워킹 스페이스를 조성을 해서 언제든 오셔라
라는 부분으로 공간 조성을 했고요. 사람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창업 교육도 진행을 하는데 정읍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기존에 좀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주로 이제 컨텐츠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긴 했습니다. 조인 정읍 자체를 알릴 수 있는 뭐 웹에서 온라인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확산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조인 정읍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사진들이 있는데 이런 없던 공간들이 생기니까 실제로 와서 멤버십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또 정읍 지역의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여기서 리모트 워크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좋게 말했지만 참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소위 말해 이번에 창업 교육을 진행을 할때 우리가 투자할 때 연끌하는 것처럼 정읍에 있는 모든 창업 준비하는 청년들을 연끌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 정도로 이게 인구에 따라서 이게 진짜 많이 차이가 크구나,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번 좀 나머지 하반기 때 좀 생각하고 있는, 저희도 이제 좀 친구들이 생겨갖고 그 정읍에서 저희가 현지 그 청년들을 좀 이렇게 신규 고용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또 지역의 네트워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것도 좀 연계해서 다양한 컨텐츠나 프로그램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 힘들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커뮤니티 활성화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육성한 팀 중에 오늘의 이야기란 팀이 있는데, 이 팀의 미션이 그 로컬에 있는 어떤 소상공인들의 광고 컨텐츠, 광고를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팀이랑 같이 정읍 시민들에게 이 창업가들이랑 공간 좀 알리자라는 목적으로 이런 시도들을 좀 진행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읍이 또 내장산이 있다 보니까 항상 코로나 때문에 좀 잘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원 없이 좀 그 단풍 시기를 저희가 좀 맞아보자라고 해서 축제들도 시즌에 맞게 저희가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사례는 익산의 위드 로컬이라는 프로그램 사례입니다. 뭐 로컬과 같이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언더독스 입장에서는 좀 다른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다면, 그간은 이제 민간 기업하고 같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만 진행을 해왔었는데, 위드 로컬 같은 경우에는 전북 에너지 서비스라는 기업, 그리고 익산시 그러니까 청년센터랑 같이, 청숲이라는 그 청년센터와 같이 좀 저희가 기획을 처음부터 진행했다는 데서 좀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재원들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콘텐츠를 기획해서 운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익산시에서도 그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을 계속 이렇게 마련을 해가면서 창업가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20팀 정도 수료를 했고, 저희가 또 교육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실행이다 보니까 뭐 이런 수치들 나오면서 올해 첫 교육이 끝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 이게 코로나 시기에 딱 겹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교육을 좀 많이 못해서 만나지 못했던 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자체랑 기업이랑 또 저희 같은 이제 민간 교육 업체가 같이 기획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에서 계속 이런 방식들을 저희가 좀 시도하고 해볼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 사례는 전북에 국한된 사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지역에서 창업가들을 어떻게 더 육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올해 좀 처음 시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간 해보니까 항상 필요했던 게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그 풀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해봤던 게 그게 다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해봤더니, 지역의 대학교들이 공간을 갖고 있고 청년 풀을 갖고 있고 또 창업 교육의 니즈들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러면은 각 지역의 대학들을 거점으로 로컬 창업가들을 육성하고 거기서 좀 계속 그 지역 그 대학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기획을 저희가 올해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올해 하나금융그룹이랑 같이 지역의 10개 대학에서 창업가들을 15팀씩 뽑아서 그 지역에서 좀 정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진 창업가들을 육성을 하고, 더불어 각 대학마다 그 지역의 현직 창업가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또 코치 교육을 통해서 이후에도 같이 교육하고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큰 목표로 15개면은 10개 학교니까 150팀이 되고 한 2, 3인 팀 생각했을 때 500여 명 정도가 저희가 좀 목표로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OT 날이거든요. OT를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올해 첫 시작으로 이게 좀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지역에서 이제 교육으로 활용되게 되고 대학에서도 그 청년, 그 대학에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그 대학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생각은 어쨌든 그 대학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뭐 배움과 학습의 공간이라서 꼭 언더독스가 매번 왔다 갔다 또는 다른 교육이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 충분히 대학을 통해서 로컬 창업가들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올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망은 올해 좀 잘 돼서 정착해서 이후에 내년에는 좀 다른 대학으로도 그렇게 좀 확산이 되면서 또 다른 창업가들이 지역에서 좀 창업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태계 내에서 풀어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그룹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뭐 대학교 그리고 언더독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OT다 보니까 실제 교육 시작은 못했고 이제 해야 되고 저희가 그 전에 이 창업가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 각 지역의 현직 창업가들을 퍼실리테이터로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 제가 한번 사례로 담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조금 사례들을 소개를 드렸고 그 마지막은 되게 올드하게 마지막에 뭔가 결론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긴 했는데요. 아마 뒤에 토론하고도 좀 연결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봤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지역에서 뭔가 소셜벤처 또는 청년 창업가들을 육성을 해야 될 때 그간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공부했나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선발과 육성을 하는 그 대상에 있을 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가치를 만들고 싶은 창업가를 발굴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창업에 도전하는 창업가 같은 경우에는 창업 그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뭐 나는 잘 되면 어디로 갈 거야, 뭐 떠날 거야 라고 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지자체 중에는 그런 고민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지원해놨는데 갑자기 지역을 떠나버리더라. 이래서 타지 청년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지역 내에서 뭔가 인구 유출 없이 좀 계속 일할 수 있는 창업가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중요한 목표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연결되는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해서 성장하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 과거 보면은 특히 기술 기반 창업팀들에 대한 투자가 많았을 때 이 팀들이 지역에서 잘 성장한다고 하면은 다 수도권으로 가버린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장의 차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일례로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IT 기업인데 그 명함의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영업에 의외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이 로컬에서 소셜 벤처를 육성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IT 기업들 배제하자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 외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랬을 때는 약간 그런 한계는 있을 수 있더라고요. 뭔가 스케일업이 좀 제한적이라거나 시장이 작다라거나. 그래서 이건 약간 가치 선택의 문제 같습니다. 지역의 청년이 남고 정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를 둘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학습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봤을 때는 이 서로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임팩트가 크더라고요.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사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그렇지 여전히 창업은 누가 봤을 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해당 지역에서 내가 이 창업을 계속 해간다고 했을 때 야, 넌 또 그거 하냐?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다고 와, 얘네랑 같이 해야겠다. 그러면서 분명히 배우는 것도 있고요. 또 외지에 있는 청년이 그 지역으로 갈 때 현지 청년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역을 배우고 간단한 거 하나라도 물어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조화가 대학에서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 관련된 부분인데요. 좀 연결되긴 합니다. 창업 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성과가 매출, 투자가 당연하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역에서 소셜벤처를 육성했을 때는 이 목표만 갖고 했을 때 오히려 좀 가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배제시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단순히 그러니까 매출이나 투자뿐만 아니라 실제 지역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팀, 또는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바꿀 수 있는 팀, 그런 팀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육성하게 된다면은 좀 다른 문제들까지 우리가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별 팀의 성과보다는 이 그룹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말 되게 많이 했거든요. 로컬라이즈 군산이 24팀이 있는데 사실은 한 팀 한 팀 한 팀을 보면은 뭐 이렇게 슈퍼 히어로들인가, 그렇지는 않은데 이 24개 팀이 모여서 뭔가 하고 있다니까 저기랑 하면 뭔가 되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뭔가 팀들을 육성할 때 그 한 팀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같이 뭐 배치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온 이 팀들이 이 그룹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결국에 거기서 시너지들이 의외로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창업 교육은 확실하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해서가 아니라 저만 하더라도 전공이 한문이랑 역사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처음 창업을 시도한다라고 하면 되게 막막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그 누가 됐든 옆에서 잘 가르쳐 주는 거는 분명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마지막으로는 지역에서 창업가들이 잘 육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 좀 항상 어려운 부분이자 기회이자 어려운 부분이 뭐 결국에는 영업이고 매출을 올리는 부분일 텐데, 이제 그랬을 때 좀 지자체와의 어떤 지원 말고요,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약간 오픈 이노베이션의 관점으로 우리 동네가 이런 문제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창업가들이랑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열리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입찰이나 어떤 용역 말고 조금 더 그 지역의 창업가들이 그럼 나 지자체랑 같이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지속 가능성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기업들은 뭐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실 것 같고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렇게 열어보면은 더 많은 기회들이 창업가에게도 가고 지역의 현안들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